사람의 욕심은 어디까지일까?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들 몰래 더 큰 부를 쌓으려는 그 비뚤어진 마음이 결국 스스로를 올가매는 덫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강영식에게 그 땅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다. 아내 미란 몰래 쌓아온 자신의 비자금을 불릴 인생을 바꿀 마지막 로또였다. 그는 오늘도 아내에게서 고개를 돌린 채 어두운 방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땅의 지도를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그의 탐욕스러운 눈동자에 서늘하게 반사되었다. 강영식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혼잣말을 내뱉는다. 그래, 이게 내 노후를 책임질 땅이지. 아무도 모르는 곳. 하지만 개발만 되면 엿배는 뛸 땅. 미란이 그 여자는 평생 벌벌 떨며 살게 해주면 되는 거야. 김미란은 거실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영식의 눈치를 살피며 묻는다. 여보, 늦었는데 이제 그만 자요. 그리고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해요. 아이 학원비도 내야 하는데. 강영식은 미란의 말을 가로막으며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른다. 지금 그딴 게 문제야? 내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 돈 지긋지긋하다. 정말 내 일에 참견하지 마. 미란의 억울한 눈물은 이미 영식에게는 보이지 않는 공기 같은 것이었다. 그는 미란을 속이고 대출까지 끌어모아 그 시골에 외딴 야산을 샀다. 등기부등본을 손에 쥐었을 때 그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희열을 느꼈다. 그 땅은 마을에서도 멀리 떨어진 잡풀만 무성한 죽은 땅이었다. 하지만 영식의 눈에는 그곳이 황금으로 보였다. 그는 이제 곧 부자가 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미란에게 더욱 거만하게 굴기 시작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그들의 집에는 차가운 기운만이 감돌았다. 강영식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거실로 나와 미란을 보며 비릿하게 웃는다. 미란아, 이제 곧 우리 집에도 웃음꽃이 피겠구나. 내가 아주 큰 건을 하나 잡았거든. 이제 너도 콧대 좀 높이고 살아도 돼. 김미란은 차가운 표정으로 바닥을 닦으며 나지막하게 대꾸한다. 또 도박 같은 짓을 한 건가요? 제발 부탁인데 정직하게 살아요. 우리 아이 생각해서라도 제발 그만둬요. 강영식은 비웃으며 미란의 앞으로 다가가 위압감을 조성하며 말한다. 정직.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돈이 권력이고 돈이 정답이야. 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내 뒤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 땅을 사고 일주일이 지났을까. 영식은 매일같이 땅의 시세를 확인하며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평온했던 저녁 시간, 거실의 TV에서 나오던 뉴스의 자막이 영식의 눈을 찔렀다.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살인범, 암매장 장소 발견. 처음에는 그저 남의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뉴스의 화면이 전환되자마자 영식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화면 속에 비친 경찰들의 폴리스라인과 수색 현장은 바로 자신이 샀던 그 땅, 그 잡풀, 무성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강영식은 TV 화면을 보며 손을 떨며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린다. 말도 안 돼. 저기가 왜 하필 내가 산 땅인 거야? 경찰이 왜 저기 있어? 김미란은 거실로 달려 나와 깨진 찻잔 파편과 TV 화면을 번갈아 보며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묻는다. 여보, 저기 당신이 샀다던 땅 아니에요? 왜 경찰이 저길 파헤치고 있는 거죠?
강영식은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아 헛웃음을 지으며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린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내 전 재산, 빚더미가 저 땅 속에 다 묻혀 있었다고. 땅이 연쇄살인범의 안매장지로 밝혀진 그날 밤, 강영식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단순히 투자가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그 땅을 사기 위해 그가 영혼까지 끌어다 쓴 대출금과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부자가 되면 2배로 갚겠다며 빌린 거액의 사채가 그를 옥죄어 오기 시작했다. TV 속 뉴스에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실시간으로 보도되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골의 개수, 범인이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던 방식들까지.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영식은 마치 자신이 살인범이라도 된 듯한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운이 없었다는 식의 자기합리화와 곁에 있는 미란을 향한 분노로 도피처를 찾으려 했다. 강영식은 거실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발로 차며 식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닥치는 대로 찢어버린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기운이 없어서. 내가 집에서 맨날 부정적인 소리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고. 김미라는 차가운 눈빛으로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고 단호하게 말한다. 지금 제 탓을 하는 건가요? 당신이 욕심부려 몰래 산 그 땅이 이제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된 거예요. 인정하세요. 당신이 선택한 결과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부터 집 앞은 소란스러웠다. 채권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영식이 땅을 산다는 소문을 듣고 투자를 감행했던 이들이거나 영식이 높은 이자를 미끼로 빌려갔던 사채업자들이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의 북소리처럼 영식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영식은 문을 잠근 채 숨을 줄였지만 밖에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쌍욕을 퍼붓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미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싹 텄다. 지금이야말로 평생 자신을 억눌러왔던 이 가부장적인 폭군에게서 벗어날 유일한 기회라는 사실이었다. 강영식은 현관문에 긍을 기댄 채 머리를 감싸 쥐고 채권자들의 고함 소리에 귀를 막으며 사시나무 떨듯 떨며 중얼거린다. 제발 좀 조용히 해. 내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시간을 달란 말이야. 김미라는 냉정하게 거실 한쪽에 준비해둔 가방을 챙기며 영식을 향해 낮게 읊조린다. 시간은 당신이 아니라 이미 당신이 다 써버렸어요. 난 이제 당신이 만든 그 지옥에서 나갈 거예요. 당신이 빚더미에 앉아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습 끝까지 지켜보겠어요. 미라는 준비해둔 이혼 소장을 영식의 앞에 던졌다. 단순히 이혼을 요구하는 서류가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영식이 휘둘렀던 가정폭력의 기록들, 그리고 이번 땅 매입 과정에서 아내의 인감 도장을 몰래 도용했던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놓은 철저한 준비였다. 영식은 당황하며 소장을 찢으려 했지만 미라는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다. 채권자들의 독촉과 가정폭력 신고, 그리고 이혼 소송이라는 삼중고가 영식을 덮쳤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린 가부장적인 권위와 허영심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미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다. 강영식은 바닥에 떨어진 이혼 소장을 멍한 눈으로 내려다보다가 미란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를 지른다. 너 지금 나가면 다시는 이 집 문턱도 밟지 못할 줄 알아. 내가 나를 배신해? 김미라는 멈춰 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차갑게 미소 지으며 담담히 말한다. 배신! 당신이 나를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날들이 배신이었어요. 이 땅에 당신과 함께 묻힌 건 내 꿈이 아니라 당신의 썩어빠진 탐욕이었어요. 파산은 단순히 숫자의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평생 쌓아 올린 사회적 신용과 자존감,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한순간에 증발해 버리는 사회적 죽음과도 같았다. 강영식은 이제 그 죽음의 골짜기를 홀로 걷고 있었다. 집은 이미 가압류 딱지가 붙어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감돌았고, 어제까지만 해도 술잔을 기울이던 지인들은 전화번호를 바꾸고 그를 외면했다. 그는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앉아 벽지에 묻은 작은 얼룩조차 마치 자신의 실패를 비웃는 것 같아 몸서리쳤다. 욕망이라는 달콤한 마약에 취해 있던 시절, 그는 이 모든 파멸의 시나리오를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타인의 이야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는 바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과거에 오만했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그것은 그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다. 강영식은 텅 빈 거실에서 깨진 술병 조각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헛웃음을 짓는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남들 다 아는 투자, 남들 다 아는 욕심 한번 부린 게 이렇게까지 인생을 망칠 일이야? 강영식은 자신의 머리를 거칠게 쥐어뜯으며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혼잣말을 내뱉는다. 다들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런 지옥에 떨어져야 하냐고. 이 세상은 정말 공평하지 않아. 반면 미란의 삶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폭력과 억압이 사라진 좁은 원룸에서도 생전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을 만끽했다. 그녀가 챙겨 나온 것은 단지 이혼 소장을 위한 증거 서류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세월 동안 죽어가던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처절한 생존 의지였다. 사람들은 흔히 비극을 겪은 이들이 무너질 것이라 예상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낮은 곳에 다다른 사람만이 다시 올라갈 힘을 얻는다. 미라는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공부를 시작했다. 그녀에게 그 땅은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땅 덕분에 그녀는 남편이라는 족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었다. 세상의 눈에는 그녀가 빈손으로 나온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녀는 사실 가장 값진 자유라는 자산을 상속받은 셈이었다. 김미라는 좁은 원룸 창가에 앉아 은은한 조명 아래서 책을 읽다 말고 먼 하늘을 응시하며 미소 짓는다. 참 이상하지. 평생 그 사람 뒤에 숨어 살 때는 세상이 감옥 같았는데 다 잃고 나니 오히려 세상이 이렇게 넓게 보여. 김미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과거에 위축되었던 표정을 지우고 당당한 눈빛으로 자신에게 말한다. 미란아, 이제 다 끝났어. 이제부터는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 그 사람의 그림자는 이제 영원히 내 인생에서 사라졌어. 법정의 공기는 차가웠다. 영식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못한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가 저지른 인감 도용과 사문서 위조는 미란이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채권자들이었다. 그들은
법정 밖에서 영식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날선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영식이 법의 심판을 받기도 전에 사회적인 심판이 먼저 그를 덮치고 있었다. 그는 법정 문을 나서기가 두려워졌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보다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가 그를 더욱 짓눌렀다. 법은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지만 탐욕이 만든 지옥은 스스로 탈출하지 않는 한 평생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영식은 이제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강영식은 법정 안에서 판사의 판결문을 들으며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고 주변의 싸늘한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떨군다. 판사님, 저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강영식은 법정 밖으로 나가기를 주저하며 문손잡이를 잡은 채 밖에서 들려오는 채권자들의 고함 소리에 질린 표정으로 중얼거린다.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겠어. 너 문 밖에 나가면 정말 끝이야. 이제 나는 돌아갈 곳도 지켜줄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 세상은 영식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좁고 차가웠다. 법원에서의 선고가 끝난 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사채업자들은 영식의 뒤를 끈질기게 쫓고 있었다. 그는 도시를 떠나 낡은 여인숙과 건설 현장의 합숙소를 전전하며 밑바닥 인생을 경험해야 했다. 과거의 아내를 무시하며 떵떵거렸던 시간은 찰나의 꿈처럼 사라졌고 현실은 곰팡이 핀 벽지와 싸구려 소주 한 병이 전부였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울릴 때마다 극심한 심장 두근거림을 느꼈다. 그것은 누군가 전화를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의 탐욕이 뒤져낸 거대한 빚의 파도가 자신을 덮치려는 공포의 알람이었다.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는 세상에서 그는 스스로가 만들어낸 감옥에 갇혀 하루하루를 갉아먹고 있었다.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저버렸던 대가는 이렇게나 혹독했다. 강영식은 낡은 여인숙의 깨진 거울을 보며 자신의 초췌하고 헝클어진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손으로 거울을 거칠게 닦아낸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분명히 성공할 땅이었는데 그 땅이 왜 하필 그놈들의 무덤이 된 거냐고. 강영식은 밖에서 들리는 낯선 발자국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린다. 제발 나 좀 내버려 둬.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건 그냥 땅이었을 뿐이야. 도피 생활의 끝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영식이 숨어있던 합숙소까지 사채업자들은 찾아냈다. 문이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들이닥친 그들은 법보다 더 빠르고 잔혹하게 그를 압박했다. 빚에 대한 압박은 영식에게 단 한 조각의 자비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남 몰래 쌓아두었던 그 비자금의 정체는 결국 채권자들의 손에 들어갔다. 그가 그렇게 헌신하며 바쳤던 돈이라는 신은 그가 가장 필요할 때 그를 철저히 배신했다. 채권자들은 영식의 손에 쥐어져 있던 마지막 잔고까지 털어갔고 그는 이제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 순간 영식은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가진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던 허영심뿐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오열할 수밖에 없었다. 강영식은 채권자들에게 멱살을 잡힌 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한다. 제발 이것만은 남겨주세요. 이것마저 가져가면 전 정말 죽으라는 소리예요. 며칠만, 딱 며칠만 시간을 더 줘요. 강영식은 눈을 닫고 나가는 채권자들의 뒷모습을 보며 손을 뻗어 붙잡으려 하지만 허공을 가를 뿐 바닥에 쓰러져 절규한다. 내 돈, 내 인생, 내 비자금. 도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야? 한편 미라는 완벽하게 과거를 지워내고 있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단순히 남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사람들과 웃음을 나누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자신만의 공간을 가꾸기 시작했다. 과거의 남편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았던 미라는 이제 더 이상 없다. 대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즐겁게 보낼지 고민하는 당당한 여성만이 서 있을 뿐이다. 그녀는 남편의 몰락 소식을 우연히 전해 들었지만 그 어떤 미련도 혹은 복수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타인이 된 한 인간의 말로를 차분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상처는 치유되었고 그 상처가 남긴 흉터는 이제 그녀가 얼마나 단단하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다. 김미라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며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평온하게 미소 짓는다. 이제야 비로소 숨이 쉬어지네. 그동안 나는 참 아프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김미라는 단골 손님에게 밝게 인사하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한다. 그래, 미라나 어제까지의 너는 죽었어. 오늘부터는 오직 너의 계절이야. 누구도 너를 가두거나 너의 시간을 빼앗지 못해. 모든 것이 끝났다. 화려했던 야망도 남들을 짓밟고 일어서려 했던 오만함도 이제는 먼지처럼 흩어졌다. 강영식은 길거리를 떠돌다 우연히 마주친 미란의 카페 앞을 서성였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미란의 얼굴은 과거 자신이 알던 위축된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손님을 대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영식에게 지독한 자기 혐오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카페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과오와 폭력, 그리고 그가 파괴했던 가정의 조각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카페 앞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차가운 도시의 밤 공기를 마시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과연 내가 쫓았던 것은 무엇이었나? 돈이었나? 아니면 타인보다 우위에 서고 싶었던 삐뚤어진 자존심이었나? 텅 빈 주머니만큼이나 그의 마음도 텅 비어버린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는다. 영식은 미란의 행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는 것을 직감한다. 강영식은 카페 유리창을 통해 미란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코트 깃을 여미며 씁쓸하게 미소 짓는다. 내가 미란이에게 줬던 건 상처뿐이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웃고 있구나. 내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 강영식은 벤치에서 일어나 길 건너편으로 멀어지며 스스로에게 나지막이 읊조린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참회야. 미라는 카페 창가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다. 영식이었다. 비록 아주 잠시였고 멀리서 보았지만 그것이 영식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미라는 그를 쫓아가지 않았다.
그녀에게 과거는 이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단단한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이제는 남편이 아닌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녀의 주변에는 이제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녀의 웃음은 진심에서 우러나온다. 그녀가 겪었던 그 혹독한 시련은 마치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는 과정과도 같았다. 미라는 이제 더 이상 폭력의 기억에 밤잠을 설치지 않는다. 대신 내일의 메뉴를 고민하고 손님들과 나눌 따뜻한 대화를 생각한다. 그녀에게 자유는 쟁취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손으로 다시금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김미라는 정성스레 카페 마감 준비를 하며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혼잣말을 한다. 한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다시 시작해보니 사는 건 생각보다 단순하더라고요. 미워할 힘조차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김미라는 가게 안의 작은 화분을 정성껏 돌보며 잎사귀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짓는다. 그래, 너도 추운 겨울을 버티고 이렇게 새 잎을 틔웠구나. 너도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끈다. 때로는 그 길이 가시밭길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우리를 완성하는 조각들이 된다. 영식은 자신의 탐욕을 잃고 비로소 자신을 되돌아보는 법을 배웠고 미라는 고통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법을 배웠다.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을 짓밟고 얻는 성취감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평온함 속에 있다.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이 각자의 방식대로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비록 길은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이제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성숙한 여행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발견해야 할 인생의 진정한 지혜이다. 강영식은 먼지 쌓인 건설, 천장 숙소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덤덤하게 미래를 다짐한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성실하게 살아보자.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내 땀방울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김미라는 카페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희망찬 목소리로 외친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인연을 만날까?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 고마워. 내 인생? 세상은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 했습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성은 작은 바람에도 무너지고 정직하게 가꾼 작은 화분은 비바람을 견디고 꽃을 피웁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정말 내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오늘. 당신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질문을 던져봅니다.